이슈토크입니다. 동서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체계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방대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지, 또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동서대에서는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동서대학교 장재국 총장과 함께 대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서대가 현재 어떤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미래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요. 코로나19로 대학의 운영 방식이나 교육 방식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런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동서대에서는 이런 교육 방식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 대학은 이미 작년 초에 그 미래형 대학으로 좀 학교를 바꿔 나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또 그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어서 오히려 그 미래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좀 더 빠르게 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초에 저희들이 미래형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했던 거랑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대응해야 되니까 네네.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12가지 그 미래형 대학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많으면 12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저희들이 그 12가지 혁신 전략 중에서 교육 시스템의 혁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의 혁신,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의 혁신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12가지를 갖다가 도출을 해냈는데요. 네.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것은 이번에 그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까 꼭 교실만이 그 배움의 장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더라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혼용을 해서 네. 앞으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학교 시설도 그렇게 맞게 다 바꿔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중앙도서관도 지금까지는 독서실 같은 그런 모양을 한 곳이 있었다면은 네네. 그런 것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카페 형식으로 이렇게 다 개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든지 캠퍼스 어디든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를 했고요. 그다음 교육 내용의 혁신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세계 어디에 계신 교수님이든지 석학들을 모시고 수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세계 해외에 있는 석학들을 석좌 교수로 다 모셔가지고 네. 수업을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또 열어두었습니다. 이번 그 지난 학기에 우리 학교의 이태리의 그 밀라노에 계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직접 연결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가 또 높았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교육의 혁신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세계 거점 도시 10개의 도시에 거점을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언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가서 그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또 자기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열어놓는 그런 혁신을 또 저희들이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바꿨는데요. 이런 대학 없습니다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새로 바꿔가지고 네.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혁신을 통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보다 좀 넓은 세계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들마다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간의 격차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요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대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안이랄까요, 방향, 고민 어떤 쪽으로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2가지가 경쟁력을 가지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끊임없이 첫째는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을 보면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도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학교도 이제 혁신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그 지식 환경하고 또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네네. 학교는 굉장히 보면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변화가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곳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한 것은 해내는 그런 실행력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한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구성원들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이런 것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런 기획력,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력 이런 것에서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뭐 학생들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교수들을 통해서도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장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인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동서대 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획일적인 공부를 많이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 사람마다 각자 태어날 때 고유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그냥 획일적인 공부를 시켜봤는데 네. 그거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보면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능력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개발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의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얼굴이 다 다른데 똑같은 마스크를 씌우는 그런 작업을 해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상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또는 마스크를 좀 늦게 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취급을 당한다든지 또는 낙오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서대학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고유한 능력과 그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이것을 저희들은 달란트 교육이라 그러는데 네. 전국 대학 최초로 저희들이 달란트 개발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들어오면 일단 적성 테스트를 해서 이 학생이 정말 잘하는 게 뭔가 이걸 분석을 해서 그걸 발굴해주고 또 그것을 키워주는 그 방향으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그 BDAD라는 구호가 있는데 네. 그래서 Before 동서, After 동서의 앞자를 딴 것이 BDAD입니다. 그래서 Before 동서대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또는 어떠한 생활을 했든지 관계없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따라오면 하면 After 동서대학교에 나올 때는 굉장히 다른 인재로 거듭나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BDAD를 외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달란트를 개발을 해서 완전히 다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유의 뭐 적성이나 재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본인이 또 어떤 부분에 더 재능이 있는지도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학생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참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학의 입학생 수도 상당히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서대도 이제 신입생을 계속 앞으로도 받을 텐데 그렇다면 신입생들이 나 동서대는 정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신입생 유치 방안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으로 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서울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참 가슴 아픕니다. 네. 사실은 부산에도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서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화와 또 국제화가 굉장히 뛰어난 대학으로 또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성화 분야는 이 부산의 산업 분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분야인데요. 네. 영화, 영상, IT,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 인권택 영화예술대학이 있는 걸 아십니까? 예. 알고 그 있습니다. 영화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제영화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 그쪽으로서 많이 학생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 이쪽은 동서대학이 또 상당히 그 강점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에 현지 캠퍼스를 두고 있고요. 학생들 대거 그쪽에 파견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 곳이 너희들 무대가 좁은 부산이나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나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가슴에 세계를 담아라 이런 비전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첨단 교육 시설입니다. 네. 그 주례동에 있는 본교뿐만 아니라 이 센텀에도 캠퍼스가 있는데 그건 산학협력 캠퍼스라 그래서 네네. 이 기업들과 연계한 그런 협력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쭉 들어보면 정말 신입생들 입장에서도 동서대에 가면 내가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학생들도 사실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견문을 넓혀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재학생들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장학금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물론이고 교내 장학금도 굉장히 많아서 네. 지난 학기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그 저희 10,0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네. 한 70%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각종 장학금 혜택이 많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 실력이 모자란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학생들도 공부를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을 또 많이 개발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것을 적응형 학습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수준별로 이렇게 기초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두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우수한 학생들은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학생들한테 그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러 갈 때 현지 장학금, 그다음에 그 왕복 비행기 표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서 네. 그런 학생들은 또 그런 학생대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 미국, 일본에다가 현지 캠퍼스를 뒀기 때문에 네네. 대거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줬는데요. 네. 특히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SAP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에 저희들이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1년에 100명씩 가서 언어도 공부하고 그때 미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네. 일단 100명 안에 들어가면 현지 그 수업료 그다음에 왕복 비행기 표까지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그런 지원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정말 다방면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동서대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학교 시스템대로만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가도 정말 많은 부분의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대학들은 사실 뭐 대학도 대학이지만 교육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좀 하고 있거든요. 동서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상생을 위한 방안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생각이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교육기관이니까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 인근택 영어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화과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자랑인 부산국제영화제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그 아시아 필름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아시아의 영화 학도들을 데리고 와서 영화제와 같이 공동으로 그 인재를 양성한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장애우들이 영화를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리어 프리 영화제라는 것을 또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혹시 구포 맥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포 맥주요? 네, 구포 맥주. 네네. 구포 북구에 있는 그 구포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그 구포 맥주라는 그런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디자인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이 캔을 디자인을 했어요. 아주 예쁘게 잘 나왔는데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지역 특산품의 활로가 또 열리는 네. 그런 데 힘을 또 합치고 있고요. 또 뮤지컬과 같은 경우에는 가야의 노래라는 그 장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네. 그 서울까지 진출을 한 바 있고요. 어허. 또 영도 다리를 소재한 그 장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 메이드 인 부산의 그 문화 창달을 위해서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서대만의 강점, 이건 정말 동서대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 저희 대학이 92년도에 만들어진 대학이라서 네. 비교적 역사가 짧은 대학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역사가 짧은 것이 핸디캡이었는데 네. 이렇게 변화가 심한 시대에서는 역사가 짧은 게 훨씬 더 강점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들이 일단 굉장히 젊고 다이나믹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그 개별 지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과 과정도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네. 된다는 의미에서 젊은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 시설이 전부 최첨단입니다. 모든 게 새로 산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아주 특화를 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국제화 네. 이것은 뭐 자타가 공인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년에 많이 나갈 때는 한 1,000명 정도 학생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일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학생들 늘려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학교 강조하는 것은 인성 교육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겠지요. 네. 그래서 인성을 좋은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양 과목, 또 채플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랑을 한다면은 그 교육부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거의 뭐 저희들이 다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또 정부 지원금도 받고 있는 대학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소재 대학에서 이제 얼마 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이제 또 권고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좀 해라라고 권고도 했는데 동서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또 학교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그런 그 공고가 또 왔기 예, 예. 때문에 저희 또 할 수 없이 그 수요일 날부터는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네. 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네.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같은 경우, 신입생 같은 경우는 아직 캠퍼스도 밟아보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서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좀 인내하면서 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목표는 또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네. 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미네르바 대학 같은 대학은 캠퍼스가 없으면서 아주 그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옮아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2가지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것을 착실하게 저희들이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정말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대학 이것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제화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수한 교육 과정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또 수출하는데도 네. 저희들이 많은 또 힘을 쏟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동서대학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부산 시민들의 그 자녀들이나 또는 친지들의 그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어떤 대학이고 또 부산의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학생들이 정말 질 좋은 교육,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동서대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